미국 펜실베니아에서는요, 아직도 마차를 운영한대요. 마차 이거. 마차는 예전에 전차라고 부르는 강력한 전쟁 병기로 사용이 됐었단 말이야. 원래 전쟁 용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사라졌는데, 왜냐면 8세기에 기병이 등장했거든. 군인들은 전차를 카운터 치려면 말이 끌어주는 수레에 타는 것보다 이 말을 직접 타고 싸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차들이 기병에게 당하는 거야. 이제 전차는 전쟁터에서 소용이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이동수단인 마차로 변한 거죠. 특히 마차를 많이 사용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이때 마부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어.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마차를 운행했고, 보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좌측 통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의 자동차 도로와 인도를 구별하는 그런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자리 잡은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 영국은 운전을 왼쪽에서 하잖아. 운전대가 왼쪽에 있다고. 바뀌었어. 왜 바꾼 거냐? 오른쪽에 앉던 사람들이.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는 건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래요. 운전대는 어차피 양손으로 쥐잖아. 어디 앉는지 상관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어 변속이라는 거지.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왼손으로 기어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지. 그래서 많은 국가의 차들은 운전자가 왼쪽에 앉게 됐습니다. 자주 쓰는 오른손으로 기어 변속하라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원래 좌측 통행이었잖아. 근데 우측 통행으로 바꿨어요. 근데 일본은 어때? 아직도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일본 가 운전하려면은 이거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냐? 그렇진 또 않아. 우리나라가 미세하게 더 많이 사고를 내요. 그럼 일본은 불리한 방향에서 아직도 운전을 하는데 왜 사고가 더 적은 걸까?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다양한 방면의 정책을 많이 내놔요, 이 나라가. 대표적인 게 이거지.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있거든요. 면허를 반납하면은 70살이든 80살 이상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나 봐. 요즘에 우리나라 급발진 사고 보면은 다 고령 운전자예요. 사실 이거 그래서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본은 큰 틀을 잘 바꾸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냐면 상급 국민이라는 계층입니다. 자세한 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요. 가해자가, 책임자가 상급 국민일 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과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면 뭐하냐? 룰 밖에 있는 예외 신분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일본인들의 분노감이 엄청 크다고 그래. 오죽하면 상급 국민 슬레이어라는 만화가 나오냐고. 이게 모범택시의 일본 만화 버전이거든요. 재밌어. 한번 보셔봐들. 아무튼 상급 국민은 일본의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알아볼 거예요. 자, 2013년에 도쿄에 사는 이 남자 마츠나가 타쿠야는 외할아버지 장례식으로 오키나와에 갑니다. 거기서 이 와중에 사촌의 소개팅을 받아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옆에 있는 마나라는 여자입니다. 아주 그냥 운명의 만남이었대. 타쿠야가 성격이 좋아. 엄청 친절한 사람이고 마나를 맨날 웃겨줘. 개그맨들이 보통 이쁜 여자랑 결혼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그냥 웃겨주는 남자가 최고야. 웃겨줘야 됩니다. 그게 짱이야. 마나가 여기 넘어갔어. 처음 둘이 만난 날부터 서로 마음에 들었지. 근데 정작 사귀자니까 마나가 거절합니다. 아이 마음에 든다며 뭐야 밀당이야? 그래서 타쿠야가 마치 제갈량 만나러 융중 산골에 가는 유비 마냥 삼고초려를 했어요. 오키나와를 3번 찾아가. 그래서 겨우 사귀거든요. 아니 마나는 지도 좋으면서 왜 이러는 거냐? 알고 보니까 밀당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요. 고민을 한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어. 과거라고 해서 남자 문제는 아니고 언니가 백혈병으로 죽었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래가 약속되지 않은 사이면 약속된 사이라고 해도 헤어지는 판국에 연애라는 게 그렇게 먼 미래까지 안 가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무서운 거야. 안 그래도 지역이 멀어. 도쿄에서 오키나와면 만나러 가는 데만 이틀 걸립니다.
이런 조건이 제대로 사귀기 어려운 연애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언니랑 이제 헤어져 본 경험이 있잖아, 영영. 그것 때문에 다 어떤 누구든 새로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근데 어쨌든 속마음은 자기도 마음에 들고 타쿠야가 너무 적극적이니까 1년간 어렵게 만났어. 오키나와랑 도쿄를 오가면서. 그러다가 2014년 1월에 1년 만에 결혼하고 치바현에다 신혼집을 차립니다. 치바현이 도쿄 오른쪽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쪽으로 뭐 거의 왔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2016년 11월 딸을 낳습니다. 애 이름이 리코야. 마츠나가 리코. 아내인 마나 입장에서는 거의 뭐 남편 하나 보고 외국 가듯이 이사 온 거잖아. 외로울 게 뻔하거든요. 가족들 잘 못 만나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도 다행히 뭐 남편인 타쿠야가 가정적입니다. 아내를 많이 챙겨요. 틈만 나면 가족여행 같이 다니고 일하다 쉴 때도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꼬박 걸어. 화목해? 부부 사이 좋고 뭐 딸도 이쁘고 잘 커? 이런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죠. 결혼 4년 만이에요. 2019년 4월 19일 낮 12시 23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10명 다치고 2명이 죽거든요. 이 2명이 타쿠야 아내인 마나랑 딸 리코였던 거야. 아내가 31살, 딸은 3살밖에 안 된 나이였어. 다중추돌 교통사고였어요. 사고 낸 차가 현장에 들어오면서 커브 틀 때 50km로 밟았대. 나는 뭐 차가 없어가지고 감이 없는데 이런 게.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이야. 차선 변경을 급하게 3번 했고 사고 순간엔 갑자기 100km까지 밟았어요. 100km 이거 유지하면서 정지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친 거지. 이때 건너던 자전거, 보행자 치면서 계속 지나갔고 이 사이에 마나랑 리코가 있던 겁니다. 이 차가 사람들 쳤는데도 안 멈춰요. 그 속도 그대로 보도블럭까지 치고 올라와서 사람들 또 치였고 마지막에는 앞에 가는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멈춘 거지. 말이 멈춘 거지 이거는 뭐 사고가 크게 나면서 차가 더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 할 거야. 트럭이 앞에 없었으면 계속 갔겠죠. 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했고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건데 범인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이즈카 고조라는 이제 할제인데 과속 뺑소니 친 이유가 점심 약속으로 예약한 레스토랑에 늦을까봐 그랬다는 거지. 엄청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그리고 또 나온 말이 차량 결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로는 그래. 급발진이래요. 아니 꼭 왜 급발진은 이런 중장년층 노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나 모르겠어. 레스토랑에 뭐 늦는 것도 늦는 거지만 자기는 마침 차량 결함 문제도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대. 지 말로는. 근데 차가 말을 안 듣고 100km까지 달려서 과속해버린 거라 자기는 죄가 없는 거래요. 차가 멈추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 났다는 말도 실제로 그런 통화를 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는 거지. 근데요, 이렇게 말해놓고 뭐 차량 급발진 사고 이런 거는 바로 조사해서 금방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잖아. 조사 막 있고 뉴스에서 시끄러워 기사 나오면서. 그러다가 사건 반년 만에 이 할자가 TV 출연을 해버리네? 고령 운전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달라고 도요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량 결함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야. 자기가 사고 냈던 그 타고 있던 차가 도요타 거였나 봐. 자기는 사고 순간에 엑셀이 아니라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거지. 차 세우려는 노력을 했지만 차의 제조 문제로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브레이크 밟은 흔적이 없습니다. 차에. 그런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이 할제의 차는요, 최근에 산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샀으면은 뭐 요즘에 급발진 사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분위기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만도 하지만 이 차는 10년 넘게 무사고로 잘 타오던 차였어요. 거짓말이던지 이러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면 차는 정상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그리고 할제라고 했지만 이즈카 고조는 1931년생입니다. 88이야. 전직 의사에게 파킨슨 병이 의심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 고령이라 무릎 관절도 안 좋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권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 근데 방송에서 자기는 정상이고 파킨슨병이 또 없다고 했단 말이야. 의사 소견을 숨기고 있잖아. 정확한 진단이야 뭐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말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정신이든 몸이든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스스로도 메타인지가 안 돼 보이는 게 자기 잘못이 뭐 없다고 판결을 받았어도 말을 좀 자기가 가려가면서 조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아니 왜 이렇게 뻔뻔해? 씨발. 어? 왜 그런지 알아? 이 사람 사고 났을 때 체포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경찰 가서 물어보지. 왜 체포 안 했습니까? 고령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대요. 그럼 사고 현장에서 귀가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불렀다는 거야? 뭐야? 단순 접촉사고 기물파손 뭐 김세론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10명이 다쳤어. 2명 죽었어.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이거 경찰이노 말은 핑계다. 사실은 이즈카 고주가 상급 국민이라 특권을 누린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와요. 이 사람 이력을 보니까 화려해. 도쿄대 공학 박사예요. 경제산업성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여기 소속 연구원에 국제도량형위원회 일본인 최초로 부위원장 15년 일했고 세계개량 기념일 만들었고 국제계측연합 회장도 했습니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대단한 거야. 2015년에는 훈장까지 받아요. 개쩌는 사람이야. 일본 사건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상급 국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딱 정해진 제도 같은 건 아닌데 나라 분위기가 신분이 다를 정도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일반 시민과 다르게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경향이 크다는 거지. 이런 특혜랑 특권을 누린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상급 국민이라는 말 안 쓰지만 고위 정치인,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돈 많은 기업가나 뭐 법조계 사람들 우리보다 처벌 낮은 것 같잖아. 이런 걸 일본에서는 상급 국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쿠보타라고 농기계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구보다 코리아라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사케 만드는 걸로 더 유명해. 이 사람 여기 부사장도 했어. 애초에 회사 자체가 정재계 고위 관료들이랑 관계가 깊대요. 그쪽 사람들이 이 회사의 경영 자리를 한 번씩 거쳐가기도 한다는 거지. 그럼 이 할배는 인맥도 넓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그럼 위치상 꽤 돈도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쿠보타에서 일하면서 정재계 사람들과도 인맥을 쌓았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경찰이 또 감싸줘요. 이 할배는 전 고위 관료직 출신의 부유층 사람인데 큰 사건 저질렀다고 해서 자기 명예 버리고 도망갈 리가 없다는 거지. 아니 씨발 누구나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면 안 돼 당사자가. 뭐 봉건시대 사무라이도 아니고 뭔 명예 드립을 치고 자빠져 있냐고 21세기에. 뭔 소리야.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대 현장에서. 근데 오히려 사고 나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아내도 탔었대요. 근데 아내의 기록은 뭐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 조사 안 한 거야 경찰이. 재판 받을 때까지 뭐 체포된 적 한 번 없고요. 법원에서도 자기는 브레이크노 밟았으문이다 이지랄 해. 차량 문제로 사고가 났을 뿐이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자꾸 처벌해 봐야 교통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딴 개소리 또 했고요. 가해자라는 말을 한 시점에서 자기 문제인 걸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이지랄 해버리니까 상급 국민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지. 피해자 이름들도 하나 모르더라고. 2명 죽었잖아. 31살 마나, 3살 니코. 이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르면 뭐 아예 언급을 하지 말든가. 법원에서 또 잘못 틀리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더 반성이나 죄책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단 말이야. 이런 종류의 사건이요 최대 7년이래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 급발진으로 종결했나 봐. 검사가 7년 구형했는데 판결이 7년 만에 나왔어요. 7년이나 걸렸다는 게 뭐야.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재판을 할래도 뭐 자료가 부족하겠죠? 그동안 얼마나 이 할배가 머리 굴려가면서 빠져나오려고 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5년 받았습니다. 징역. 그러자 갑자기 개 뻔뻔하게 나오던 이 노츠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항소해서 감형 노리나 싶지만 그런 건 또 없었거든요.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도망가려고 하면은 더 역효과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예 몰라 씨발 그냥 차라리 5년이나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인 것 같기도 해. 사건은 여기까지고 그럼 이제 유가족 마츠나가 타쿠야 어떻게 됐냐? 당연히 보상금, 뭐 위로금 이런 거 받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루아침에 아내, 딸 다 죽고 혼자 됐는데 어떻게 사냐 이제. 사고 나고 한 달간 휴직했다가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세한 입장이나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타쿠야가 바로 판결 인정하고 인터뷰도 안 했던 것 같아. 그 뒤로는.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최선의 결과라는 거예요. 5년 징역.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지고 사고 낸 당사자가 고위급 인물에 굉장히 뻔뻔하게 굴었다는 게 방송으로 알려지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재판이 가능했다는 거지. 유가족인 타쿠야가 적극적으로 방송, 신문, 인터뷰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사건을 알릴 방법이 없잖아. 한 달간 휴직한 이유가 이거예요.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니 기자들은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기자가 날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여기저기 나와서 직접 사건 알리고 이즈카 고조의 강력한 처벌 원한다. 이런 서명운동 하면서 40만 명의 이름을 받아냈어요. 그러자 이즈카 고조가 자기 좀 불리한가? 나 이대로면 되나? 싶어가지고 타쿠야에게 판결 2년 전 편지 보냅니다. 개 틀딱 꼰대가 뭐라고 썼겠냐? 글을 보면은 사과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의 목적이 보입니다. 차량 결함 문제를 또 꺼내더라고. 이건 겉으로만 사과지. 타쿠야를 감정적으로 설득해서 감형받을 목적이었던 거야. 여기에 타쿠야가 열받았어요. 편지를 돌려보냅니다. 편지야 꾸기든가 찢든가 버리면 그만인데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나 이거 포기 안 하고 너랑 끝까지 싸우겠다 이 뜻을 전한 거죠. 타쿠야가 사건을 알려서 이렇게 여론 만들어냈고 그나마 5년형 매긴 거는 사실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동정 여론으로 유리한 분위기 만들어내서 재판을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게 이끌어내는 거 이런 걸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론 플레이하면 사실 좀 비겁하고 어감상 치사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뿐이에요. 이 사건을 언론 플레이 안 하면은 아니 훈장 받고 막 나란히라는 교수 상대로 일반 회사원이 어떻게 싸워? 목적과 과정도 보면은 치사할 게 없어요.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 일본이 이래. 특히 교통사고에서 이런 상급 국민 문제가 생긴대요. 비슷한 사건 하나 더 말하자면은 2013년 1월 2일이야. 이 사람이 치노 시오라고 아나운서입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38살인 남자 간호사를 차로 치고 도망갔어. 근데 이 남자 간호사가 현장에서 죽습니다. 뺑소니에 죽기까지 했으면은 이건 인생 끝난 거야. 중형이에요, 중형. 근데 이 아나운서가 한 달 뒤에 자동차 운전 과실로 100만 엔 벌금 내고 끝났어. 존나 웃긴 게 벌금 나온 당일에 가서 쿨하게 카드 결제하고 집에 갔대. 거기서 피해자도 사실 없는 자리인데 무릎 꿇고 오열하고 그런 것도 오바지만 사람들 목격담을 보면은 태도가 존나 뻔뻔했다는 거야. 호텔 주차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서 사고야 날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로 차가 밟을 수 있나? 이거는 고의성이 있던지 수준 이하의 운전 실력이어야 날 수 있는 사고 같아요. 어느 쪽이든 운전자 과실이 크고 책임이 막중해지는 사고라고. 근데 어떻게 1,000만 원에 퉁칠 수 있냐고요. 아나운서면은 사실 상급 국민까지 될 만한 직업도 아니잖아. 결혼한 남편 쪽이 장난 아닙니다. 후쿠다 야스오라고, 야스오라는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네. 2007년에 이 사람이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했던 정치인이야. 이 양반 조카랑 치노시오가 결혼을 했던 거지. 남편이 미국의 그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대요. 얘네 결혼식 때 아베에다가 천황의 아내까지도 왔었어. 고위급 정치인의 기업가들 드글드글한 초호화 결혼식이었고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다는데 그것까지 기사될 정도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즈카 고조 앞에 사건 그 할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진짜 상급 국민이었던 거야. 이러니까 사람 치여 죽이고도 도망갔는데 1,000만 원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일본에서 말하는 상급 국민은 그런 경향성 이럴 때가 많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실존한다고 봐도 괜찮은 정도 같아요. 그냥 이럴 거면 애초에 일본에서 3급 국민을 나라에서 정하라고 자동차에 표시라도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서 피하던가 근처라도 안 가든지 하지. 개 같은 거 진짜 여러분도 일본 갈 일이 있으면은 특히 차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수없게 상급 국민 만나서 사고 나면은 우리는 외국인이라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러워서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 오겠습니다.